무조건 커야 돼요. 큰 가슴, 큰 엉덩이. 제가 들어오면서 봤는데 네. 마릴린 먼로, 오드리 헵번이 여기 다 있어요. 안녕하세요. 살롱수다의 세라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부디 저희가 롱런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예고와 같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오늘 저와 함께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분을 원장님과 선배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소고기는 한우, 돼지고기는 한돈, 의사는 한의사. 한의사 서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배님도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몸으로 뛰는 일을 하고 싶어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나이가 제일 많아서 선배라고 호칭을 정했습니다. 선배 이명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업로드 영상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반응이 어땠을까요? 뭐 일단 네, 편집이 예술이다. 네. PD님의 능력에 대해서 네. 감탄했고요. 예술 네. 넘어서 뭐 마법에 이르지 않았나. 원장님 주변에 어떻게 그 반응이 좀 핫하던가요? 아니면 저는 부끄러워서 저만 보고 있었는데 티키타카라고 그러죠. 네네. 말을 주고받는 게 정말 재미있게 쉼 없이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정말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못 본 분 계시면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보시는 거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자, 저도 주변 분들한테 첫 살롱 수다에 관련된 걸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보시면서 입가에 미소를 많이 띄우셨고요. 두 번째는 유익한 정보를 주는 거에 있어서 좀 재미지게 주신다라고 해서 반응은 좋았습니다. 일단 네. 지난번 주제 취미에 이어서 오늘은 다이어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전문가시잖아요. 뭐 전문가라고까지 할 수는 없는데 한 20여 년간 지역에서 한의원을 하면서 다이어트 환자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이어트라는 게 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다이어트라는 게 뭐죠? 다이어트 뭔가 조금 뺀다라는 의미. 예. 그러니까 보통 지금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다이어트라는 말은 라틴어로 디아에타, 그래서 어떤 정해진 생활 규범이나 규칙들 그런 걸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현대적 의미로 왔을 때는 어떤 우리가 섭취를 하는 음식이나 생활 습관 이런 걸 총체적으로 정해진 어떤 습관, 구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죠. 네네네. 원장님 그러면 다이어트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이어트는 예를 들어서 식습관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단일식품을 기반으로 한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게 있죠. 포도 다이어트라고 들어본 적 포도 있으신가요? 다이어트. 네네네네. 처음 들어봤어요. 예, 네. 포도만 먹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 포도만 먹어. 길게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네네네. 1, 2주 동안 단기간에 그 음식을 감소하는 그 기간을 거쳐서 식사 대용으로 포도만 먹는 그런 다이어트가 있었고, 네. 단일식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에 빠질 네.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네.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종류는 영양소 구성을 변경하는 방식의 다이어트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식인데 예전에는 황제 다이어트라고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네네. 예, 네. 고기 위주의 식단. 고기 위주.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습관, 식사를 기반으로 한 다이어트. 요즘 또 많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간헐적 단식 방법. 그런 방법이 있고, 다이어트를 할 때 감자를 먹어야 되나요? 고구마를 먹어야 되나요? 고구마는 아무래도 달짝지근하니까 감자가 낫지 않을까. 네. 감자의 인슐린 반응성 지수, GI 지수보다 고구마의 반응성 지수가 더 낮아요. 칼로리는 당분도 그렇고 칼로리도 그렇고 고구마가 더 높을 수는 있는데 감자가 더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를 했는데 사용하지 못하면 남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지방으로. 저장을 하죠. 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감자로 하는 게 아니고 고구마로 하는 거고, 서양 사람들이 이게 비만이 많은 원인이 네네.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감자로 된 요리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먹는 다이어트들도 있지만 실제로 운동을 좀 많이 하면 나는 살이 빠질 거야 해가지고 1:1 PT도 많이 받잖아요. 그 무리한 운동을 한다던가 또는 이제 복부 지방에 관련된 거는 이제 변비 증세가 있는 분들이 복부에 살이 좀 많이 붙는데 장기간 변비약을 과다 복용해서 쓰러지고 또 그 쓰러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하는
이렇게 좀 심각한 다이어트의 방법들도 많이 하셔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이 좀 많이 돼요. 간헐적 단식이라는 방법은 마이클 모슬리 박사라는 그 박사가 네. 처음에 이제 만들어내서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처음 만든 것은 5대2 간헐적 단식이었어요. 5일은 평범하게 먹고 이틀은 극도로 섭취량을 줄여주고 이 방식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이제 생겨난 방식은 16대8, 18대6, 12대12 이런 식으로 요 기간은 금식, 요 때는 섭취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요즘은 시간 개념으로 많이 하죠. 이런 간헐적 단식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인슐린 반응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거거든요. 예민하게 만들어져서 인슐린이 좀 더 반응을 좀 더 빠르게 하는 민감성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공복 기간에 자가 포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체내에 잘못된 것들을 스스로 정화하는 그런 시간을 좀 벌어줄 수가 있어요. 지방 요소도 촉진시키고 그런 좋은 효과도 있는데 아까 이제 마이클 모슬리 박사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분이 굉장히 그 높은 온도였었던 상황에서 트레킹이었나요? 그리스 어떤 섬을 트레킹을 했었는데 어느 바위 옆에 쓰러져서 탈진된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실족을 해서 넘어진 상태에서 탈진해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이런 영양 관리가 제대로 못 돼서 쓰러져서 그 다음에 탈진으로 돌아가셨는지 의견이 좀 분분한. 아, 네네. 다이어트가 굉장히 또 힘든데 그 부분에 어떤 욕심을 부리다 보면 시술과 수술을 또 병행하면서 다이어트의 어떤 그 최종 목표를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방법이 위 절제술. 네. 위의 용적 자체가 바나나 모양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위가 줄어드니까 조금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죠. 이거 덜 먹게 되죠. 네네. 그렇게 해서 하는 다이어트 방법이 있는데 단 부작용 죽을 수도 있다. 위험하죠 수술요법은. 근데 위 절제술이 있고 그 다음에 위 풍선요법이 있어요. 위 안에 실리콘으로 된 풍선을 넣어줘요. 거기다가 이제 다른 물질 물이나 이런 것들을 주입을 하면 부풀어 그렇기 때문에 위는 그대로 있지만 안에서 용적은 줄어드는 게 되는 용량을 거죠. 줄이고 그래서 덜 먹게 하는 방법.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 수술까지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 좀 착잡하네요. 원장님 최근에 가수 현아 씨가 공연 도중에 갑자기 쓰러진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날씬했었는데 좀 통통한 그런 모습이 보이긴 했는데 예, 그래도 위험한 상황이었었죠. 그 전에 아마 현아 다이어트라고 그래서 되게 유명했었던 것 같아요. 현아 다이어트라는 게 열량을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하루에 500칼로리 이하로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글루텐 프리 밀가루 음식을 안 먹는 거죠. 당연히 뭐 소식할 네네네. 거고 그리고 가수다 보니까 아마 운동은 굉장히 많이 했을 거고 네, 연습이나 네. 이런 걸 많이 하니까 그래서 춤 연습하고 걷기 하고 그다음에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필라테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마 체중이 50kg 후반대였는데 49kg까지인가 이렇게 뺐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제 그 영향이 아닐까 싶어요. 그 영향으로 다이어트가 조금 과하다 보니까 그때 쓰러진 것은 의학적으로 보면 미주신경성 시신인데 네. 아마 그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너무 날씬한 거가 예쁘다라는 거가 요새는 조금 잡혀 있어서 그 연예인들이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또 다이어트가 현대인에게 또 얼마나 관심사냐면 영화나 방송에도 그 소재로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영화가 있으신지요? 저희 영화 중에 뭐 미녀는 괴로워. 이 예, 영화 예. 굉장히 예, 히트했고 맞아요. 예. 그 내용 자체가 살을 쫙 뺀 다음에 네. 달라지는 거를 네. 보여주니까 그거 생각나고 외국 영화로는 뭐 I Feel Pretty 네네네. 그것도 뭐 이제 외모에 관련된 그런 네네. 영화에서 두 개가 생각이 좀 나네요. 굉장히 다이어트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관심도 있지만 그거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자기 만족이죠, 결국은. 네. 예,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날씬하게. 근데 이제 실제로도 비포 애프터의 느낌은 좀 다르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에 대한 차이점도 있어서 다이어트를 그렇게 다 적극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그게 좀 전 기본적으로 네네.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는데 그 본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타인의 시각에 너무 네.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에 또 집착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니까 또 다이어트에 더 몰입하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저도 이게 한복 입어가지고 좀 몸매가 안 드러나지만 실은 저도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다이어트 하는데 사람들은 오늘 뺄 데가 없어, 세라야, 어딜 빼라고 하시지만 실은 중앙 집중적으로 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버터 다이어트를 지금 트라이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너무 마르지 않게끔 어느 정도 건강을 지키면서 또 그 날씬함이 좀 강조되는 부분으로 다들 좀 하셨으면 좋겠고 나한테 적합한 다이어트를 좀 찾아서 하시는 것도 좋겠다. 다이어트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예. 그러면 미의 기준이 달라진다면 현재와 같은 다이어트도 또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뭐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뚱뚱한 여자들이 또 되게 예쁘고 저는 거기 가면 추녀입니다. 거기 가면 저는 거기는 미의 기준에 끼지도 못하고요. 예. 아닐까요? 그치? 근데 이제 그 미의 어떤 기준이 어떤 변천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사시대 때 미의 기준, 뭐 지금 현재 미의 기준의 쫙 스토리를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혹시 아시나요? 네, 아우 짜리몽땅합니다. 짜리몽땅하고 똥똥하고 통통하고. 네. 근데 그 시대에는 생존, 네. 그다음에 생식,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때다 보니까 무조건 커야 돼요. 큰 가슴, 큰 엉덩이. 네. 그래서 이제 다산의 그때는 상징. 그렇죠.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죠. 네. 네, 그런 게 미의 기준이 됐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사시대 넘어가서 르네상스 15세기, 17세기에 있던 미의 기준 또 그 19세기까지의 미의 기준을 우리 선배님께서 혹시 그러니까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것이 다산의 상징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때는 농경 사회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노동력 자체가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생산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몸을 선호하지 않았나 싶고 르네상스 보통 우리가 뭐 문화 전성기, 네네네. 문화 부흥기 뭐 이렇게 네네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 상황에 맞춰서 미의 기준도 좀 바뀌지 않았나. 그리고 빅토리아 시대라고 해서 네네네. 19세기 뭐 산업혁명 네네네. 시대 영국이 중심이었던 그때도 뭐 그 르네상스 시대하고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모래시계예요. 그래서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는. 그리고 뭐 1920년대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여성 해방. 네네. 여성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하고 그런 시대적 분위기를 따라서 보시하는 거. 네네. 그리고 뭐 이제 작은 가슴 오히려. 아. 그리고 이 시대가 가장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나머지 시대들은 뭐 대등수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1930년대 50년대 이번에 다시 또 콜럼버스 하면서도 풍만한 거 뭐 이런 부분으로 다시 또 미의 기준이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동시대에 네네. 마릴린 몰로우가 또 활동할 때 햇번 네네. 햇번도 뭐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는데 네네. 사실은 그 둘이 저희가 볼 때 완전히 대조적이잖아요. 네네. 마릴린 몰로는 육감파고 네네. 그래서 섹스 어필하고 네네. 이런 부분이고 반면에 햇번은 좀 연약하고 네, 단연히 그런 네, 제가 햇번 예술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들어오면서 봤는데 네. 마릴린 몰로, 오드리 헵번이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다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 있습니다. 네. 저기 뒤에 보시면 그 육감적인 마릴린 monroe 뒤에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옆에 햇번, 오드리 햇번 있죠. 1980년대 이후에는 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80년대에는 80년대. 탄탄하고 운동미, 건강미 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이 됐었고 최근 들어서는 약간은 좀 오버스럽게 과장된 맞아요. 예. 형태, 과장된 곡선 S라인도 스몰 S가 아니라 대문자 S라인. 훅 들어가고 예. 훅 나오고 엉덩이도 과장되고 그런 스타일이 아마 요즘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시대마다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근현대에 들어와서 마른 체형을 이렇게 선호하다 결국은 이제는 약간 통통한 그런 곡선미가 강조된 여성들을 좀 이쁘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 얘기한 부작용, 다이어트의 부작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건강한 다이어트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가 여지껏 우리 원장님이랑 선배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는 다이어트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위험 부담이 있다. 근데 그런 부담감을 조금 우리가 줄이면서 부작용을 줄이면서 예쁘게 할 수 있는, 예뻐질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들에 대해서 이 시간 또 잠깐 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스페셜 게스트 원장님을 또 초대했어요. 네. 예, 막동 원장님이라고 일명 그분을 또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네. 2주를 넘으면 안 좋다고요? 2주 이상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우리 몸의 어떠한 패턴이 거기에 이제 고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거기서 맞는 부분 좀 찾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라는 얘기는 제가 또 자주 듣는 또 말 중에 하나인데 이제 팩트 체크를 하면 사실 사람이 물만 먹어서 살이 찌진 않습니다.